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버티지 못하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지만 끝까지 범죄 혐의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듯한 비겁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연일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남 탓, 보좌진 탓으로 돌리면서 상처에 소금 뿌리나 가족 난도질과 같은 적반하장식 대응으로 일관해왔지만 강선호 의원과의 공천 청탁 묵인 의혹이 터지자마자 불이 나게 직을 그만뒀습니다. 지난 2022년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호 의원이 서울시의원 후보 지원자에게 1억 원을 받은 것을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와 의논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에 가깝습니다.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강선호 의원이 호소해 김 전 원내대표는 일단 돈부터 돌려줘야 한다고 했지만 바로 그 다음 날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가 민주당 당수 공천을 받고 결국 당선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천 뇌물입니다. 강 의원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고 해당 시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낯짝 두꺼운 궤변에 불과합니다. 공천을 빌미로 돈을 주고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등에 해당하며 돈을 받는 즉시 범죄가 되기에 강선우 의원은 물론 이를 눈감아준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공천을 두고 돈이 오간 명확한 정황이 드러난 공천 뇌물 사태에 대해 어설프게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정청래 대표가 단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의 결과는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공천 청탁 의혹이 세상에 드러난 이상 철저한 수사와 진상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공천 뇌물이 강선우 의원에게만 있었던 것인지 다른 의원들의 공천 비리는 없었는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여당 핵심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리 없다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에서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공식만 되풀이된다는 점을 입증할 뿐이며 선택적 수사나 봐주기 논란은 국민으로 하여금 불신을 키우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단초만 제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천 뇌물 사태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입니다. 신념도 철학도 없는 이해훈 장관 후보자, 포퓰리즘 독재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고개를 숙였지만 입신양명을 위한 태세전환과 그에 따른 모순은 매일같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렸다는 해명과 달리 이해훈 후보자는 자신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지역에서 전국 최초의 탄핵 반대 삭발 집회를 열었고 기초의원들에게는 마치 충성맹세라도 요구하듯 삭발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삭발까지 동원한 이 극단적 행보의 이면에는 신념이 아니라 타인의 머리까지 담보로 삼아 한자리를 차지하려 한 탐욕이 있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영혼을 팔아 장관직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설 자리를 무너뜨리는 자충수에 불과합니다. 결국 본인이 mond아봤던 당과 지지자들을 배신한 채 무릎을 꿇었지만 이는 성찰이나 반성이 아니라 권력의 방향이 바뀌자
곧바로 몸을 돌린 배신자이자 변절자의 저급한 행태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전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역시 통합도 실용도 아닌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산물입니다. 이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철학은 애초에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한쪽은 확장 재정과 현금 살포를 국가 운영의 기본 수단으로 삼아왔고, 다른 한쪽은 이를 포퓰리즘 독재라 규정해 왔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하나입니다. 나라 살림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이나 이해운 후보자의 정치적 신념은 상황에 따라 언제나 흘러내리는 아스팔트 위의 물처럼 얕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해운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명분을 소진한 카드입니다. 보수를 흔들기 위한 상징성도, 중도를 자극할 신선함도 빠르게 증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결코 이해운 후보자를 동반자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할 때 쓰고 부담이 되면 버리는 것이 이 정권 인사의 반복된 방식이라는 점을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배신자의 말로는 비참할 뿐이며 가장 먼저 고립된다는 진실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위선의 가면을 벗기고 모든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공직마저 이재명 대통령 개인 로펌으로 만드는 명피아 천국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보훈 인사가 이제는 금융안정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예금보험공사마저 집어삼켰습니다. 신임 사정에 내정된 김성식 변호사는 대통령의 사법시험 28회 동기이자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대통령의 법적 방패막이가 되었던 변호인단 출신입니다. 전문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금융공공기관의 수장 자리를 대통령의 측근에게 선사한 전형적인 코드 인사의 결정판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를 정리하고 5천만 예금자를 보호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곳입니다. 하지만 김 내정자의 이력 어디에도 금융 현안에 대한 통찰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일하고도 강력한 스펙은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뿐입니다. 이미 금감원장, 산업은행 회장, 예보 사장까지 대통령의 동기나 측근들로 장악된 금융권에서는 능력보다 법연이 우선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보 노조조차 낙하산이라 분노하겠습니까? 무엇보다 국민을 공분하게 하는 것은 이 정권의 파렴치한 내로남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간피아의 폐해를 지적하며 권력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호언장담해왔습니다. 하지만 관료 출신을 배제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 빈자리를 대통령의 사시동기, 재판 변호인, 선거 캠프 인사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간피아를 몰아낸 자리에 대통령의 사적 인연으로 똘똘 뭉친 명피아를 심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공정성입니까? 법제처장, 주 유엔대사, 금감원장에 이어 예보사장까지 이로써 정부 요직 곳곳에 포진한 이재명 변호인단은 벌써 14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개인 로펌 정부라고 불러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공직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해준 대가로 지불되는 성공보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스르고 사적 인연을 공적 지위보다 앞세운다면 국민은 공정의 가치를 짓밟은 이재명 정권을 구태 정권으로 규정하고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